안녕하세요. 바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항공사 취업을 돕는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혼자 합니다. 벌써 들어오자마자 인스타그램에서는 바로 들어오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234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확실히 요즘에 많이 보시나봐요. 안녕하세요.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제가 페이스북 면접의 여왕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페이스북에서도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고, 요게 지금 저장이 돼야 또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인스타그램에는 사실상 많이 해도 이 하루를 안 가더라고요. 2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방송에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3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엄청 많이 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한 30분,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아시아나항공 시험 잘 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가 아시아나항공 면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시험 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잠깐이라도 주말에 좀 쉬시고, 아무래도 뭐 발표가 나면 한참 있다도 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차 실무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차 임원이 있을 텐데요. 자, 2차 임원이 이제 들어갈 때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실무에서도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시아나항공에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서, 자, 본인들 질문 받은 거랑 아시아나항공 시험 봤던 분들은 본인이 질문 받은 거랑 또 어떻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 조금만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과감 없이 알려주신다면 저도 그런 대답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으면 아마 조금 더 유리했을 겁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번에 아시아나항공 많이 뽑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 아시아나항공 중반기죠. 이제 1차는 이제 봄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로 아시아나항공 실무 면접이 끝나는 날인데, 이번 2차 면접 많이 뽑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뽑을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나는 많이 뽑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 짠짠짠짠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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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요. 요번에 많이 뽑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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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로 한번 우리 표시해 볼까요? 뭐가 답이 많이 나올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오가 벌써 나왔어요. 마니오를 뽑았으면 좋겠지만 많이 뽑는 걸로, 요번에 많이 뽑는 걸로 한 표, 많이 뽑는 거에 한 표는 예스 예스, 많이 뽑는 것 같지 않으면 노 노 노 노. 자, 페이북은 조용해요 지금. 근데 지금 인스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스 예스가 좀 있고 노 노 거의 반반이네요. 5대5, 6대4, 이제 다시 예스가 좀 많아졌고요. 자, 이쪽은 어때요? 페이북은 예스 노, 많이 뽑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뽑을 것 같다. 헷갈리죠? 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생각이랑 또 제 생각이 또 어떻게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는 추세가 아닐까. 예, 우선은 많이 뽑는데요. 그렇군요. 많이 뽑으면 좋지만 저는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긴 기간을 뽑는다고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뽑았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보통은 한 2주간 항상 열심히 보았고요. 2주간을 봤지만 보통은 50명, 뭐
보통 50명인데 보통 50명 뭐 100명까지 뽑아가지고 100명을 다 교육을 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한 50명 정도로 뽑아놓고 항상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반기로 넘어가서 채용을 하고서 또 이제 교육을 시켜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도 엄청난 많은 인원수를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시아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많이 뽑죠? 여러분? 1차도 뽑고 2차도 뽑아요.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왜 뽑을까요?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걸 안다면 벌써 뭐죠? 제 기수로는 많이 뽑았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왜 보고 계실까? 많이 뽑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A380 뽑을 때 정말 기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때는 아시아나항공도 많이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기종이 들어오고는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저는 말을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왜 2차까지 뽑을까? 이런 것 좀 한번 알면 좋을 텐데 그냥 한번 맞춰볼 사람 있나요? 이번에 왜 2차까지 뽑을까요? 1차도 아니고 2차 넘어가면서까지 뽑을까요? 아, 퇴사자 또 다른 데 또 합격하겠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승무원 근무자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했던 사람은 어디 가서 잘 살아남아요. 이건 제가 진짜 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용기 내시고 화이팅! 자,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어디 취항하죠,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시험 보는 친구들이라면.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번에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취항한 곳이 어디고 또 최근 취항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했는데 사실 요번에 실무에서는 회사 질문이 은근슬쩍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저번 1학기가 아니라 1차에 비해서 이번 2차는 회사 질문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아, 바르셀로나요? 맞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이 바르셀로나 가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번에 저희 주제가 뭐였죠? 누가 아시아나항공에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1차 실무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 회사 질문을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번에는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회사 질문이 많았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사람 뽑느냐 요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오늘 이 방송에서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올해 바르셀로나 가지요. 자, 바르셀로나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알고는 계셔야 될 텐데, 자, 지금 아시아나항공 시험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라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네, 바로바로 뭐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지? 들어는 봤어요. 도시 바르셀로나 들어봤는데 나라는 모르면 또 그것도 약간 곤란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승무원들은요, 취향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신입이에요. 오늘 첫 비행을 했습니다. 와!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와! 자, 선배님들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하고 이제 비행기 탄 거예요. 오늘 떡하니 비행기 바르셀로나 나도 가고 있는데, 자, 손님이 묻는 거예요. 어떤 손님? 자, 나도 바르셀로나에 가는 처음 비행하는 여행객. 자,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아가씨, 제가 모르는데 혹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어디를 여행하는 게 좋은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바르셀로나 비행으로만 열심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승객은 저는 다른 거죠. 나는 비행이지만 그분은 또 여행이에요. 여행인데 나도 안 가본 바르셀로나, 나도 이제 처음 가는 스페인인데 승객이 바로 묻는 거죠. 어떠냐고. 응? 어때요? 바르셀로나? 그랬을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승무원이 됐었다면 1번 죄송합니다, 저도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처음입니다. 어떡하죠?
이런 승무원 1번. 자, 2번 승무원.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처음이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행하는 거라 제가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행객 저희가 서비스하는 손님이 가시면 더 많은 경험을 저보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2번 승무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승무원을 뽑겠습니까? 1번. 어머, 어떡해요. 저도 처음 승무원,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여기 처음 가서요. 저도 잘 몰라요. 1번. 2번. 사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곳을 방문하면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화폐도 이런 걸 쓰시면 굉장히 이번 여행에서 좋은 경험을 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설명하는 승무원 2번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거를 보고도 모르면 나도 모르겠다. 그쵸? 자, 제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누가 합격했을까? 누가 합격을 할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어느 항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좀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예요. 어느 정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많이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친구들도 사실상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냥 공부만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대답만을, 이렇게 주어진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의 대답으로 잘 만든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운 대답, 그리고 당연한 대답을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1차 실무에서는 합격할 수가 있어요. 외웠던 대답.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을 그래도 자기 생각을 해서 말할 수는 있으나, 사실 이제 1차 실무에서 2차 임원으로 갔을 때는 누가 합격이냐 해요. 사실, 그쵸? 실무 합격하려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1차 실무만 합격하는 건 실무 합격이 아니잖아요.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나항공 같으면 신체 검사까지 좀 까다롭게, 아주 까다롭게,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정말 까다롭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2차 임원에 합격을 하려면 제가 지금 말했었던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외운 거로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외운 대답과 어느 정도의 자기 생각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룬 친구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에어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이 이번에 바로 이제 서류 합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면접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서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거죠. 벗어나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벗어날 것 같지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되겠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기가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책을 적게 읽은 친구, 그리고 책을 전혀 안 읽는 친구는요, 사실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매일의 기사를 좀 보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기사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은 나는 세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돛 닦는 것도 아닌데 전혀 무관심한 친구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회의 인식에 대한 거, 사회의 평판에 대해서
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평소에 노력하지 않으면, 준비해 놓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임원에 올라가서 정말 나뉘어지는 거예요. 실무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돼요. 네, 어느 정도는 하면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도 실무적인 게 회사와 관련해서 사회와 관련성 있는 거를 반드시 물어볼 수 있고, 임원에서는 그 심각도가 좀 더 깊어진다는 거. 왜? 상무님, 사장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자, 묻는 질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쉽지는 않아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자,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사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경제학 관련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만약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처음 듣는 질문에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자,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임원에 대해서 설명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자고 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 내볼까요? 한번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커피 쏜다. 자, 페북 이쪽, 인스타 이쪽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말해 보시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질문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간단하게 묻지는 않아요. 아시죠? 간단하게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물어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면접을 보는 면접자들의 입장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묻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실무에서 아마 붙지 않을 겁니다. 붙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할 친구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거에서 생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거나 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정말 이제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떠나서 조금 저비용 항공사 우리 갈 때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 보고 첫 번째로 대답을 하거나 제 마음을 콩콩콩 두드린 우리 코코코 선생님이 오늘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두드린 친구에게는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국장이 아니라 이제 도착장인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사고 시내 면세점을 들러서 사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도착해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면세점을 사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이게 제 질문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에어서울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하는 친구 1번 적을까요? 1번? 저는 이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질문 처음 들은 사람은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그리고 2번. 저는 그래도 대답을 지금 못하지만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2번인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참 아직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2번. 자, 처음 들어본 친구 1번 들어봤어요. 아직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긴 하겠지만 말을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2번. 자, 이런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한 친구는 2번. 자, 2번 먼저 나왔네요. 2번. 2번 한 명 나왔어, 아직. 1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렇군요. 자, 아직 1번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답도 안 나와서 우리는 대답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 지금 사실은요. 그쵸?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1번. 자,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은 2번. 여러분,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시아나항공에 관련돼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번에 보세요. 제주 난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라.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자, 지은 S2는 땡땡. 이게 지금 2번이라는 거죠. 나올 걸로 생각했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제 말이 또 여러분의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처럼 말할까봐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주고 싶어서 꼭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답이 없어. 재미가 없네. 막 인스타는 막 하트만 계속 올라와. 인스타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놀랐나 봐요. 네? 놀랐었나 봐. 자, 아시아나항공 시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시아나항공 이제 시험 볼 친구들은 좀 얘기했잖아요. 누가 아시아나항공 합격하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멍청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밥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무원이 밥만 주고 음료수만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객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승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듣기로 긍정적인 부분에는 대기업의 횡포? 듣기로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자, 뭐야? 또 뭐라고 썼는데? 를 막을 수 있게 좋다고 들었어요. 오케이. 대기업에. 지금 막 네이버 막 뒤져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또 자기 생각도 정리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막 검색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쵸? 한 1분, 2분 있는데, 세금 때문에도 그렇고요. 대기업의 횡포를 말할 것인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요. 세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면세점에서 출구장이 아니라 입국장에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출구장에서 사도 되잖아. 입국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출구장에서, 우리나라 출구장에서 사면 되잖아. 그쵸? 그런 것까지 연결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대답이 여기는 좀 엄청나게 길게 나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페이스북에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한 친구가 있네요.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 개항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고는 하나 동북아 중심 허브 공항에서의 경쟁력은 일본과 중국의 공항들에게 점차 밀려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점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냈어요. 이 정도면 그 자기 의견을 막 내는 거야. 박수.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커피를 쏠만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 대답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점을 갖춰야 되는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송이라 좀 아쉽네. 그쵸?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자, 아니에요. 제가 하는 대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답이 될까 봐. 거기까지만 우리 6빈가 예빈가는 1, 2, 3, 4는 멋있네. 조금은 이해는 잘했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는 나의 생각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보고는 하겠지만 기사가 나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면을 좀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1, 2, 3, 4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네요. 재은이랑 지은 S2는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우리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제 이름은 최지연. 자, 그래서 또 다시 또 글을 좀 연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성화는 곧 항공사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번 정책 추진 결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남학생이야. 남학생 멋있네. 그쵸? 조금 자신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은
준비가 잘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김땡땡, 제가 이름을 알고 있지만 김땡땡 친구는 어떻게 승무원 시험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라도 근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초보 면접자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항상 제 글을 많이 보아왔던 친구라서 제가 좀 알아요, 누군지는. 근데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제 거를 많이 봤던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교예요. 학교 조교라고 합니다. 역시 약간 초보 면접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1학년은 아닌 거지.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다고 했으면 4학년은 아닌 거고, 예, 조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뭔가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밀려난다,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드시 해야 된다 입장으로 하지만, 과연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자,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이 손해가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항공사 입장이 돼서 말을 하는 거랑 또 하나는, 자, 이제는 뭐죠? 고객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다면 만약 못 산 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다한 쇼핑을 하고도 마지막 입국장에서 더 많이 삼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결제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국세청이랑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과다한 쇼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고객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또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지를 않고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사니까 그나마 외국에서 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에서 매출을 늘릴 수도 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런데 어차피 그 돈은, 우리가 파는 거는 거의 다 국내 생산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니만큼 역시나 중개 수수료 같은 수수료 면에서만 이익이지, 그것에 대한 최종 이익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건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또 나올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할 것인데, 그런 걸 보면서 내 생각은 어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공항 안에서 파는 거를 밖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면세라고 하는 거에서 세금만 내고, 자, 몇 발자국 김포공항 나갔더니 롯데백화점이 저쪽에 있어요. 백화점 열심히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안쪽에서는 면세라고 해서 막 사가지고 나오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벌었던 회사로서는 또 백화점 쪽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자, 조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내가? 여러분,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누가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가? 아시아나항공. 자,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별거가 있겠어요? 별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자, 자기소개도 못하는데 지금? 어떡해. 자기소개도 잘해야 되는데, 그쵸? 자, 자기소개는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외우는 대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이면서 내 생각을 많이 말하는 연습, 말하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거. 그리고 좀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좀 기사도 많이 읽고, 또 우리 카페 에어입사에 들어오시면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코노미 비즈니스가 되니까 많은
기술 무료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건 아시는 친구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기사도 많이 읽고 자기 생각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지금 이번에 제가 금방 질문했었던 거 어려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으면 하트. 어려웠으면 하트. 자,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트 좀 해줄래요? 하트. 페이스북에서도 좋아요 할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 친구들. 하트? 좀 어려워요, 선생님. 다음에 좀 쉬운 것 좀 얘기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트 막 우리 이쪽은 막 하트는 장난 아니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싶겠죠, 여러분. 그쵸? 나왔으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종종 나와요. 특히 지금 실무 면접에서 이제 좀 합격했다고, 난 좀 자신 있어. 2차 올라가서 뭐 웬만한 거 내 미모, 뭐 경력, 또 뭐 자신감 나 폭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대답을 뭐 엄청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알고 있으되 정리해서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아시아나 합격했습니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알고 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알고 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무슨 질문이 이래? 처음 듣는 질문이야.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 나는 유아교육 할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됩니다. 전공 불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쉬운 질문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거. 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커피를 우리 김땡땡 조교님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좀 어려웠던 질문 있으세요? 한 5분간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했었던 거 대답을 좀 들어드리면서 그 대답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받았던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서로 공유되고 좋지 않아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때요? 자, 어떤 얘기를 누가 해보면 좋을까요? 질문 받은 친구가 없나요? 없나요? 있나요? 질문 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냥 다 처음 보는 친구들? 이제 볼 친구들인가? 아이, 참. 좀 그러면은 제가 그럼 질문 하나 좀 찾을까요? 진상 고객 대처. 진상은 언제나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왜 진상인가?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 진상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진상 선배도 있는데. 진상 후배도 있어요. 자, 진상 고객 대처가 힘들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나? 그런 질문 제가 지금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했었나요? 아니면 받았나요? 그걸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질문 중에서 요런 것도 아까 좀 오늘은 좀 어려운 거 나오네. 어려운 거. 아까처럼 면세점 입국장 설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요번에 이런 거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참 어렵지요. 난감합니다. 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고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이거는 어느 편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쵸?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정해야 된다. 아까도 그 입구장 설치에 대해서 자, 어느 편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요. 듣는 사람이 헷갈려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요점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면접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끝나서 그래요. 자, 질문을 물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난 거야.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외웠던 거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막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기준도 없고 그쵸.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요즘 정리가 안 돼서 우왕좌왕 하다가 내가 선생님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의 요점도 중요하지만요. 대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을 정해서 말해라. 자, 기준을 정해서 말하는 것과 기준을 정해서 말하지 않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요? 굉장한 차이!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 왜 올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을 거고요.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 기준이에요. 그게 이유가 먼저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최저임금 문제 나왔죠? 아시아나항공.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자아 실현할 건지 한번 말해봐. 승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비행 나간 다음에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다 끝난 거잖아요. 비행하는 동안 다 끝난 건데, 자, 도착해서 자기의 할 일에 이제 시간이 남은 거지만 그때 넌 뭐 할 거니? 라는 질문이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52시간 근무라는 거가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보세요. 비행 시간에서 비행 끝나고 너는 뭐 할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는 되게 대답이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질문에 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나고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자아실을 할 것인지 말해봐 라고 하면 뭔가 또 어려운 게 막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기본 핵심은 뭐냐? 너가 여유로운 시간에 뭐 하고 있니? 아니면 뭐 할 거니? 왜 할 거니?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 없으면 52시간 뭐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얘기해도 말을 할 거리가 없는 거고, 평소에도 자기 관리에 대한 자아 실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비행을 나가서도 그 많은 뭐 100시간이 주어지든 뭐 200시간이 주어지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제가 팍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본을 잘 설치를 해놓고 자기 말의 구조에 대한 설치화를 해놓고 해야 답이 나도 쉬워지고 대답한 나도 쉬워지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잘 들린다. 이해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나에 대한 정리가 더 중요하다. 나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자, 그 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다음부터 대답 못해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쵸? 그래서 기사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회적인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공부 먼저 하시라. 다시 결론은 나 공부 먼저 합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는 한양대 우리 에리카 캠퍼스 경상대에서 실제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에리카 캠퍼스 경상대거나 아니면 인문 그리고 아니면 그 사회 계열 있어요. 그쪽 친구들은 신청하시면 이번에 9월 5일부터 매주 7주간 하는 수업을 제가 하는 수업을 직접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자, 9월 달에도 제 정규반 수업은 이어질 겁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싶은 사람, 나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서 어디든 나를 사회 문제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9월 수업에도 오셔요. 자, 그리고 항공사 말고도 항공과 우리 홍세동 선생님이랑도 토요일반 있습니다. 그때도 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8월 얼마 안 남았죠? 자, 8월이 지나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 10월, 11월, 12월 벌써 올해도 다 가고 있어요. 어떡해. 정리를 좀 잘 해봅시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자, 중반기 실패한 친구들, 또 어떻게 보면 서류도 탈락했던 친구들 너무 울지 말고 자, 하반기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우리 김조교님은 설거지 중이라서 채팅 못 쳤대. 고마워요. 참여해주신 것도 고맙고 커피 쏩니다. 저한테 메시지인저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9월 준비합시다. 이제 하반기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반기에도 많은 항공사가 뜰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바탕이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시키고 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도 자 지금까지 방송 못 본 친구들도 그 전에 제가 냈었던 방송 질문 한번 보시고요.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구조로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안녕. 그럼 어떻게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금요일 안녕. 제가 그래도 다행히 8월달에 안 아파서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보기를 바래요. 안녕. 다음 주도 그럼 금요일 4시 안녕. 고마워요. 바이. 자 유튜브에 또 올라가요. 그때 보세요. 안녕. 숑숑.